예, 이어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확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 2단계, 2.5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해도 그러한 부분으로는 이제 역부족일 정도로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것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월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요. 임시 선별 진료소를 150곳 정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대학가나 역에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감염이 이렇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일상 감염, 즉 잠재되어 있는 감염을 통제하지 않고는 겉으로 드러난 집단 감염만 찾는 것만으로는 이제 역부족이다라는 점에서 즉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숨은 감염자 찾기, 선제적 진단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예.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내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통제해야만 지금의 3차 대유행 부분을 진정세 혹은 안정세로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걱정만 돼도 가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사 방식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검사를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네네. 지금은 검사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좀 사용했던 PCR 검사 방법이 있고요. PCR은 예. 이제 코 뒤로 스틱을 집어넣거나 목구멍 뒤로 집어넣어서 이 면봉을 쪄서 이제 긁어내서 검체 채취하는 부분이고요. 매우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이거는 검사에서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리고 훈련된 또 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이러한 PCR 방법입니다만 타액, 침을 이제 채취해서 검체를 갖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편의성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아주 편의성도 크고 지금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한 30분 내외로 굉장히 빨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속 항원 검사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콧속 특히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똑같으나 PCR, 단백질 채취 찾아는 검사가 아니고 항원, 바이러스 자체를 찾는 검사 방법이고 이 역시 신속성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지금 PCR 타액 검체 방법하고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이 선택해서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검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무조건 검사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일까? 검사를 많이 받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또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이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원을 통해서 만든 검사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지금 검사가 진행됩니다만, 이 검사의 이런 대상자는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게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3차 유행이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활동 계층, 즉 50대 미만의 직장인과 또 대학생, 고등학생의 젊은 연령층이 중심이 돼서 검사를 받되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즉 다중 접촉의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직종에 일하시는 근무자거나 혹은 주위에 이 환자와 같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했던 그런 것을 의심되는 분들은 조속히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예.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공지했기 때문에 그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사를 받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국민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백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에서 2명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독감 백신을 맞을 때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심각한 건지 일반적인 사례인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 그러한 이 백신 접종 후에 이 부작용과 이 건강 피해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상황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거 좋겠습니다. 좀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이런 접종 후에 이 과민 알레르기 증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2건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은 독감 백신과 같은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인구에서의 즉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는 인구에서도 이러한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예측 가능하고 통상의 이런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보기 어렵겠죠. 오늘 날짜로 12월 10일 날짜로 미국 FDA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지금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의 그 백신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예. 보고서 결론에 따르면 이 발열 증상과 같은 상황은 부작용은 한 15%, 그 이외에 근육통, 오한, 또 이 팔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 이런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일시적인 것이며 이전에 알려져 있는 독감 백신이나 또 그 외의 백신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과학적으로 이 부분이 증가되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과학적 근거와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고요. 따라서 최종 결론은 미국 FDA 최종 결론은 이 파이자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결론은 백신 접종을 대량 접종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공중보건상 분명히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백신보다 이제 코로나 백신은 개발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부작용 우려는 좀 여전한 상황인데요. 또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우려하는 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 장기간의 부작용과 만성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백신 접종은 허가하되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매일매일 부작용이나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을 시약처나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이 부분을 감시, 통제 그리고 관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허가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설득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다각적인 노력과 조치들이 보건당국이 해야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